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드로이드 및 코틀린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림이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리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및 시니어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엄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카이도브스라는 활동명으로 2017년도부터 7년간 오픈소스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현재 약 80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페이팔, 노션, 위키피디아, 트위터, 제페토와 같은 글로벌 제품에 사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즈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통계에 따르면 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매년 약 1200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고 15억이 넘는 엔드 유저 디바이스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림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피드, 채팅, 그리고 실시간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스 회사입니다. 현재 미국에 본사가 있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지사가 있는 인터내셔널한 회사이고 전 세계 40개국으로부터 인재들이 모여서 각자의 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가치는 하나하나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은 단연코 구직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서 레퍼럴과 같이 어떤 네트워크 문화가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한 해외의 구직 시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레주메 패스가 가능했는지 여러모로 복기를 해봤습니다. 오픈소스 활동을 통해서 본인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본인 오픈소스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개발 스킬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큐멘테이션과 같이 전반적으로 본인의 스킬이나 애티튜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후보자를 평가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레퍼럴 없이 이력서 통과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레퍼럴 없이 오픈소스 경험만을 통해서 어떤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면접 프로세스가 다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면접에 들어갈 때마다 면접관분들께서 늘 제 오픈소스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제가 직접 개발했고 운영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면접 경험을 이끌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면접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제 비헤이비얼 퀘션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것 이외에 테크 이외에 어떤 컬처 핏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NS라는 최종 인터뷰가 있고요. 그런 이제 컬처 인터뷰에서 본인의 오픈 소스 경험을 바탕으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기여 경험에 대해서 조금 높게 평가하는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B2C 기업의 경우는 오픈소스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 개발과 오픈소스 개발은 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역할로 자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 오픈소스 기여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레주메 평가할 때 조금 더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업을 위해서 SDK를 개발하는 B2B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이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픈소스 기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API를 설계한다라는 관점에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SDK 개발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SDK 개발에 대한 철학을 전부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엔지니어 직군뿐만이 아니라 디벨로퍼 릴레이션즈 엔지니어,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혹은 디벨로퍼 마케팅, 오픈소스 애드보케이트와 같이 오픈소스에 특화된 직군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직군들이 열려 있고 해외에서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여자에서 메인테이너까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MDN의 한국 메인테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MDN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바스크립트나 CSS와 같은 이 웹 플랫폼 기술을 이제 문서화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그 MDN의 기여자였던 제가 메인테이너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느낀 점들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오픈 소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저 또한 이제 오픈 소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개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되게 방대하고 좀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팀에서 웹팩 번역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보고 또 배우면서 또 기여도 해보고 그러면서 번역 위주로 좀 기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MDN에도 기여할 기회가 있어서 MDN에 이제 꾸준히 기여를 하다가 이제 MDN 한국 팀에서 그 합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30분 정도 간단하게 티타임을 한 다음에 바로 온보딩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를 생성을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비 리뷰어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과제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메인테이너로 합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이너가 되면서 세 가지 책임도 따라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기 회의이고 두 번째는 공개 논의고 세 번째는 리뷰어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정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메인테이너끼리 진행이 되는 왼쪽에 것과 우측에 MDN 커뮤니티 콜이라고 해서 모질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그 MDN의 그 방향성과 그 다음에 현지화 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모든 내용은 다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논의 같은 경우에는 레포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여자분들이 가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MDN 혹은 제가 하는 활동에 조금 더 깊이를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리뷰어 활동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여를 해주셨을 분들께 이제 좀 좋은 경험으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이너가 되면서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번역 프로젝트는 되게 초심자들이 하기에 좋은 그런 오픈 소스인데 따라서 이제 그분들이 오픈 소스에 계속해서 기여를 하고 또 MDN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이제 친절하고 적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좀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스스로 인간적인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웹 문서에 대한 이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문서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다음에 어떤 용어 혹은 형태로 통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문서의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문서 플랫폼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서 뒤편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이너 활동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 MDN 커뮤니티에 소개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좀 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되게 좀 기쁨을 많이 느꼈고 또 앞으로도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우측은 제 GitHub 아이디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진짜 유명한 컨트리뷰터 친화 오픈소스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저는 5년 전에 이제 레이즈깃이라고 하는 깃을 TUI로 보여주는 오픈소스에 코드 기여한 걸 시작으로 나름 활발하다면 활발하게 컨트리뷰션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API라는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걸 좀 공유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오픈소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뭐 이런 프로젝트들에 기여를 하는 걸 일종의 뭐 낭만이나 목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직접 기여를 하려고 보면 사이즈가 너무 방대하고
쌓여온 컨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쫓아가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보통 포기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쿠버네티스에 조금 더 깊게 파보면서 이쪽은 굉장히 컨트리뷰터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거를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는 기여자 커뮤니티를 관심사로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넓은 범위의 그룹이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 줄여서 시그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기여자 경험만을 위한 시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여자 친화적입니다. 뭐 영어로 써져 있지만 이 시그에 대한 소개글을 잠깐 가져와 봤는데, 결국 기여자 커뮤니티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는 것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그 생태계가 성장해 나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그는 그 과정에서 바틀렉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저번 달부터 매달 세 번째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기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저도 그 기여를 하고 싶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코드 작성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컨트리뷰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코드 작성만이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관심과 모든 행동이 컨트리뷰션이다라고 머릿속에서 재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 이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컨트리뷰터였네? 라고 마인드셋이 이어지게 돼서, 제가 정말 멋있게 생각하고 낭만으로 생각했던 큰 오픈소스의 컨트리뷰터가 제가 이미 되어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러면 이 컨트리뷰션을 계속 지속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버네티스는 슬랙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슬랙에서 보다 활발하게 질문을 하고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시그나 워킹그룹의 미팅에 참여를 하는 등 코드 기여는 아니지만 그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컨트리뷰션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코드까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 소개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 API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코드 기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경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리뷰션의 첫 걸음은 코드 분석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녹아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초반 슬라이드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큰 오픈소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컨텍스트에 내가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커뮤니티 채널에서 어떻게 오픈소스에 녹아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컨트리뷰션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본인이 기여하고 싶으셨던, 혹은 본인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에 먼저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 첫 컨트리뷰션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여긴 제 링크드인 QR 코드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한 한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조성아라고 하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지금 플라즈마라는 팀에서 좀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좀 제가 메인테이너로서 이제 컨트리뷰터 분들이 좀 모르시는 사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코드 기여하실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픽스처몽키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쓰고 있는 사내 라이브러리를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 메인테이너로서 이제 계속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부터 이제 메이븐 센트 레퍼토리에서 이제 나온 그 지표들인데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대기업 테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쓰고 계시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브라질하고 주로 브라질과 그리고 독일 그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까지 이제 18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한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결드리고 싶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코드 기여를 했는데 분명히 나는 잘 만들었는데 왜 이 PR을 머지 안 해주고 자꾸 코멘트만 달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좀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문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 혹시 요거 답이 뭔지 아시나요? 한 10초 정도 고민을 해볼까요? 그냥 한눈에 봐서는 좀 알기 어렵죠. 이거 답이 1입니다.
왜냐면 이게 다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인데 그 1의 자릿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31일, 28일 해서 저기 8번째는 이제 8월이니까 1일이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사실 답이 다 바로 나오시죠. 이게 왜 그럴까 하면은 사실 요게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금 첫 번째 문제도 사실 패턴을 모르셨으면은 이 문제가 좀 해결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알려드리고 나니까 이제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요런 패턴을 이제 메인테이너들은 전부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 레벨상의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이 계속 증가하는 그 오픈 소스 코드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고 만약에 갑자기 새길로 샌다 이러면은 이게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이게 블랙박스가 돼버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코드 레벨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메인테이너들은 컨트리뷰터 분들이 이제 PR을 올렸을 때 이제 그게 과연 일관성을 가진 코드인가를 좀 보고 이 과연 요 기존의 동작들이 있었을 때 그 동작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동작의 일관성은 인터페이스로 좀 강제적으로 좀 제한할 수 있게 좀 만드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단기 기억으로 4가지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추상화가 가능한 레벨로 좀 만들어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은 요 미로 같은 블랙박스가 돼버리고 요걸 이제 유지 보수하려면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거 코드 추가할 때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맨날 마음 졸이면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레거시 같은 거 뭐 코드 추가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건 문제 없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인프라 변화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버전업 JDK 버전업 했는데 갑자기 터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내부 동작을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를 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한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이제 메인테이너의 의도를 좀 코드를 보면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어떤 일관성을 지니고 이 인터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일단 테스트예요. 여기 테스트가 이 인터페이스를 좀 확장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건데 저희 픽스모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이제 구현체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또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그 인터페이스가 다시 구현체를 상속을 했을 때 이제 그 인터페이스 그것까지 이제 생성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제가 이제 테스트를 짤 때는 가장 기초적인 일관성부터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까지 지원을 하는구나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코드 레벨을 보시면 좀 편합니다. 두 번째는 좀 이 컨트리뷰터가 좀 친절하다 이러면 좀 한번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 같은 거를 잘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일관성에 대한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맵 같은 거 이제 쓸 때 사실 키랑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알기 어려운데 그런 걸 변수명에 좀 녹여서 이제 앞에는 복수형으로 넣고 바이 넣고 키 뒤에 키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좀 이런 일관성에 대한 힌트를 좀 주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였고 발미 커피는 아니지만 대신 스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